네, 교육 플러스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오늘 이 시간은 또 INT 에듀케이션에서 도움 말씀 주시는데요. 크리스차 디렉터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10월 하면은 와, 너무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라고 인사도 나누지만 우리 또 네, 입시생 가정에서는 정말 초조하고 이제 정말 더 준비를 마무리 뭔가 부족한 게 없나 좀 체크해 봐야 되는 시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혀 좋은 계절이 아니죠. 아, 수시생들한테는. 초조하고 점점 막 불안해지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네. 진짜 네, 아마 좋은 날씨도 답답하겠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 네. 마음 놓고 있다가는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고 아, 하니까, 네. 항상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어, 확인을 했더라도 이제 네. 두세 번 다시 확인을 하고, 맞아요. 네. 꼼꼼하게 네. 중간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얼리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SAT와 관련해서 이번 주 10월 달에 또 시험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10월 7일. 네. 매달 첫째 토요일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토요일 아마 많은 시니어 학생들이 많이 보게 될 어, 거예요. 네. 특히나 조기 전형을 고려하는 친구들은 그쵸. 뭐 마지막 몇몇 점수. 네. 학교들은 그렇죠. 몇몇 학교들은 11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4일 아마 음. 날짜가 맞을지 모르겠으나 음. 11월 첫째 토요일에 있는 음. 11월 SAT 시험도 조기 전형 시에 받아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모든 학교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되 그래도 이제 가장 안전하게 10월 시험이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할 것 같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조금 더 어린 학년에서는 와, 그럼 일찌감치 진짜 점수를 잘 받아 놓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중요하죠. 네. 그리고 SAT가 대학교 이제 입학에도 네. 중요하지만은 네. 11학년 전부터 예. 11학년 때 보는 PSAT가 이제 스칼라십에도 카운트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전에 어느 정도 연습을 많이 해놓고 아, 괜찮은 정도로 확보해 두면은 PSAT도 장학금 또한 맞아요. 장학금까지 파이널리스트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명해드린 여러 가지 이제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워드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래도 빨리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INT 에듀케이션에서는 이번에 특히 이제 PSAT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요거에 대한 준비를 위한 준비반이 개설이 돼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공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퍼블릭에 공개를 하지 않지만은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이제 점수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며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이제 모듈 2로 넘어가서는 로우 레벨로 가는지 하이 레벨로 가는지 다 파악을 해서 실제 기출 시험과 똑같은 포맷의 이제 디지털 시험이 저희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 곧 다가오는 PSAT도 주말 많이 이제 디지털 PSAT로 운영이 되겠고 네. 그리고 SAT 같은 경우는 내년 3월부터 디지털 SAT로 바뀌겠지만은 저희는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겨울 방학 때는 네. 디지털 SAT로 저희가 겨울 특강반을 열 계획입니다. 네. 그 준비반들이 이제 있으니까 INT 에듀케이션에 문의하시면은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문제가 이제 나올지 다들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시간 계산도 좀 잘해야 되고 하니까 준비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틀은 바뀌는 것은 많이 네. 없지만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섹션이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리딩이랑 라이딩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네. 리딩, 라이딩이라고 하나의 섹션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기존의 페이퍼, 리니어 SAT보다 단어의 비중이 많이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디지털 SAT 준비반에서는 두 반으로 나뉘어서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문제풀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념 정리 네. 그리고 단어 위주의 이제 레슨을 특강반을 열고 점수가 1,400 이상인 학생들일 경우에는 네네. 문제풀이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더 이제 약간 더 스파르타식으로 문제풀이에 최대한 노출을 하게끔 그렇게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네네. 또 이렇게 SAT와 PSAT 준비반 문의는 INT 에듀케이션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와 라카센터점이 있고 LA점 대표 전화는 323413 2977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대회와 투자대회를 INT 에듀케이션에서는 매우 또 강조를 해주시고 준비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투자대회는 바로 올해 진출하기에는 준비하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해서 11월 지금까지. 네. 그렇죠. 11월 달 마감일이 있는 투자 대회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저희가 새로운 학생들을 받지 않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고 네. 매년 여러 가지 대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 그리고 4월 달에도 대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몇 주 후부터는 곧 내년 1월 투자 대회를 준비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네. 새로운 이제 반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창업 대회는 어떨까요? 창업 대회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마감인 대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네, 그래서 그 마감인 11월에 마감인 대회는 더 이상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네. 12월에 또 이제 비슷한 창업 대회, 과학적인 테마도 있고 여러 테마가 있는 창업 대회가 네. 12월 달에 또 열리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반도 저희가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네네. 12월 네. 반으로 이제 창업 대회는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학생들이 함께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말은 창업이지만은 결국에는 아이디어를 얼마나 창의적이게 네. 그리고 심판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을 네.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 만약의 문제는 아무래도 그 용어로서는 피치덱이라고 하는데 네. 샤크탱크처럼 보면은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네. 투자자들에게 이제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어필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창업 대회가 분명히 맞긴 하지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 쪽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창업 대회마다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건강 쪽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환경도 있고 네. 그래서 과학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또한 리서치를 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고 이제 수상 경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 쪽으로 이제 경영 쪽으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과학 쪽 관련 테마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학생과도 이제 면담을 통해서 이 대회가 학생에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한번 저희가 타임라인을 짜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보통 생각하면은 비즈니스나 뭐 이런 경제 뭐 이런 쪽으로만 전공한 학생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인문학 쪽이며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창업 대회는 지금 오픈이 돼 있으니까요. 이 대회와 관련해서는 팀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준비하나요? 대회마다 다르지만은 네. 이번 12월 달에 다가오는 대회는 개인도 가능하고 팀도 가능합니다. 네네.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거나 한데 좀 정리가 안 된다 하면은 또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좋은 어떤 프로포절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이제 아이엔티 에듀케이션에서 준비해 주시니까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얼리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얼리를 요즘에는 굉장히 다 선호하시고 학교에서도 원하잖아요. 얼리로 뽑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조금 더 설명을 나중에 해드리겠지만은 그렇죠. 얼리의 비중이 더 커지었다 보니까 얼리 디시전 2라는 정책도 많은 학교들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얼리가 한 달 남았죠. 11월 1일까지 마감인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니어 학생들은 이번 달이 굉장히 바쁘고 동시에 또 UC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바쁜 한 달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꿈꾸는 스탠포드의 얼리 이제 액션 정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주의할 점들과 학부 형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잘 모르는 예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얼리를 준비한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AP 과목과 관련해서는 11학년 때까지 성적이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P 과목을 그때 또 많이 듣게 되는데 요 AP 과목 여러 개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쯤이면은 5주 리포트 카드가 나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AP 튜터링에 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어렵다고 해서 아니면은 너무 과제량이 많다고 해서 섣불리 그냥 드랍을 하거나 그렇기보다는 끝까지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 만족하지 못할 성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AP 시험 점수와 2학기 성적으로 만회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분량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어렵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게
컬리지 레벨,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긴 해도 예. 하이스쿨 학생들 레벨에 맞춰서 그렇게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고전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 관리며 다른 과목에도 이제 충분하게 시간을 쓸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많이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요. 그 살짝 노하우나 그렇죠. 좀 공부하는 그렇죠. 방법만 좀 도움을 받아도 알아갈 수 그렇죠. 있거든요. 아니면은 네. 특처 선생님들께서 그 내용을 미리 이제 예. 소화를 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면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절약을 할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AP 과목과 관련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제 도움을 받아서 간다면은 또 더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AP 과목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 역시 아이엔티 에듀케이션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창업 대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밖에 대회들도 다 준비가 가능하신 거죠? 과학 리서치 대회들도 굉장히 많이 네. 시작기부터 준비가 되어 있고 음. 대회가 아닌 올림피아드 대회도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네. 피직스 올림피아드,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 바이오 올림피아드 네. 이제 그거 말고도 몇몇 가지 이제 더 과학 올림피아드가 있는데 네. 저희가 9월부터 준비반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은 네. 아무래도 1학기다 보니까 개년 정리를 하면서 조금 렉처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상담 또는 이제 등록을 희망하시는 학생 또는 학부형님들이 계시다면은 네. 문의를 먼저 주시면은 저희가 학생이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될지 확인을 한 후에 이제 맞는 대회를 골라서 잘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 또 아이엔티 에듀케이션 LA와 라크라 센터점이 있으니까요. 323-413-2977 대표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톡으로 상담도 많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IANTEDU로 친구를 맺으셔서 카톡 상담해 보시고요. 또는 웹사이트 IANTEDU.com을 방문하시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크리스차 디렉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너무나 가고 싶은 드림스쿨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탠포드인데 너무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알리 A 플랜이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또 알아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유의할 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네, 교육 플러스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오늘 이 시간은 아이엔트 에듀케이션 매년 바뀌는 대입 트렌드에 맞춘 아이엔트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합격신화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의 또 크리스차 디렉터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디렉터님께서 이제 얼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얼리 마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또 정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드림스쿨로 갖고 있지만 쉽게 갈 수 없는 학교. 그리고 참 그 합격 기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쪽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또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LA 쪽에서는. 그런데 여기 얼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걸 좀 알려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네. 스탠포드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시니어들이 있다. 아니면은 엄두를 못 내지만은 한번 내 드림스쿨이니까 학교를 해볼지 말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네. 아니면 그런 학생들이 계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몇 가지 많은 분들이 잘 이제 모르시는 네. 스탠포드 조기 전형 정책에 대해서 네. 조금 주의할 점들과 여러 가지 옵션들과 팁들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네. 먼저 시작을 하자면은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얼리 디스전이 아니고 네. 조기 전형 프로그램은 있지만은 이제 얼리 액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일반적인 얼리 액션이 아니고 이제 네. 이름도 그렇듯이 REA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뭐 몇몇 학교에서는 뭐 SCEA라고도 하는데 네. 똑같은 식으로 Restricted Early Action 그래서 얼리 액션이지만은 제한이 걸려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얼리에 대해서 약간 용어를 살짝 좀 정리해주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좀 저학년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얼리에 대해서 뭐 대학교마다 다르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는 당연히 이제 일반 정시 지원이 있고 네. 정시 지원 경우는 이제 원서 마감일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늦게까지는 뭐 한 2월 1일까지도 연장이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거와 반대로 나는 꼭 이 학교를 가고 싶다.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이 학교에 조금 더 많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심사를 받고 싶다. 네. 그리고 동시에 나는 12학년 1학기에 내가 하는 활동들과 성적들이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아. 지금까지 11학년 말까지 네.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고 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네. 얼리에 도전을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 지원과는 다르게 말 네. 그대로 데드라인이 한 2달 정도 앞당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교들에서는 11월 1일, 오늘부터 약 한 달이 그렇죠. 남았죠. 네. 그래서 11월 1일이 마감일이고, 그리고 마감일이 마감일인지라 12학년 1학기에 들어가는 모든 활동들은 심사의 일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 대신에 그만큼 학교에서도 사실 대학교에서들도 학생들의 숫자를 이제 유치를 하는 게 그렇죠. 큰 목표다 보니까 네. 조기 전형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한테 예. 조금 더 많은 자릿수를 제공을 하고 어드밴티지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네. 많은 학생들이 대학 시니어 학생들이 아. 대학을 지원할 때 예. 꼭 한두 개 학교 정도는 그쵸. 이제 얼리에 포함을 하는 이제 좋은 전략이죠. 네, 네. 그래서 얼리로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고 얼리로 뽑는 비율도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받길 원하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리에는 얼리 디시전이 있고 얼리 액션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얼리 액션에도 또 종류가 좀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REA, Restrictive Early Action. 네. 하버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하지만은 이름은 SCA. 붙자면은 Single Choice Early Action으로 그렇죠. R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반적인 Early Action은 그냥 EA라고 나오고 예. 이렇게 특별한 대학이 있는 학교들은 그냥 EA라고 하지 않고 꼭 REA 아니면 SCA라고 명칭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유의하시고 네. 조기 전형 전략을 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스탠포드는 REA를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더 유리한 경우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스탠포드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네. 조기 전형 지원을 할 때 나는 좀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네. 특히나 이게 얼리 디시전일 경우에는 꼭 내가 이 학교에 무조건 나는 가고 싶다. 어린 시절부터 이 학교는 나의 드림스쿨이었다. 라고 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은 네. 그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11학년 말까지 많은 AP의 수업들을 듣고 좋은 성적을 유지해 왔고 많은 특별활동들을 해온 학생이라면은 네. 그리고 이미 원서에 특별활동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가 없어서 12학년 하는 활동들이 의미가 없고 아니면 쓸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네. 조기 전형을 이제 고려를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알아두어야 될 게 조기 전형이 타임라인이 이제 11월 1일에 마감 제출을 하고 네. 12월 중순쯤에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1학기가 끝나기 전 시점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12학년 1학기에 하는 모든 성적과 활동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 네. 반대로 내가 조금 1학년까지는 잘 해왔지만은 현재 12학년인 상태에서 작년 내가 11학년 그리고 10학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과목의 AP를 듣고 더 많은 AP 과목의 개수를 듣고 있다. 그리고 내 성적이 작년 그리고 그 작년과 비해서 네.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네. 조기 전형을 섣불리 하는 것보다 네. 12학년 1학기에 조금 더 탄탄하게 GPA라든지 레주메를 다져놓고 그냥 레귤러로 하는 것이 좋을 때도 많기 때문에 네. 조기 전형 항상 유리한 전략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기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자릿수며 이렇게 여타 기타 등등해서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주긴 하지만은 동시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나 혼자만 이제 조기 전형에 그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네. 또 수만 명의 학생들이 이제 비슷한 생각으로 네. 그리고 비슷한 경쟁력을 가지고 아니면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조기 전형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자릿수는 많다고 해도 경쟁률은 더 올라가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 SAT도 안 끝났고 아니면 특히나 성적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 내가 굉장히 클럽 활동이던 학교 밖에서 하는 특별 활동이던 프로젝트가 됐던 굉장히 내가 눈에 띌만한 특별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게 이번 학기 말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보면은 네. 조기 전형보다는 네. 일반 전형이 맞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스탠포드를 가고 싶은데 괜히 REA로 했다가 이제 잘 안 될 경우는 RD, 그 레귤러 디시전에서도 못 하니까 그걸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또 여기서 예. 조기 전형으로 해서 예. 보류를 받으면은 예. 또 이제 정시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면은 손해볼 게 없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이게 보류라는 게 항상 개런티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예. 디퍼라고 하죠. 영어로는 네. 공식적인 용어로는 예. 디퍼를 많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전형에 이제 REA로 스탠포드에 지원을 하면은 네. 다른 여러 이제 얼리 디시전이건 액션이건 마찬가지로 네. 세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세 가지는 합격 네. 그리고 이제 불합격, 네. 보류 예. 이렇게 되겠는데 예.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최대한 결정을 파이널 디시전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 보류 학생들이 굉장히 소수고 네. 그래서 불합격이 훨씬 더 많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에 의존해서 그냥 조금 무모하게 얼리를 하기보다는 스탠포드가 그리고 워낙 또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하면은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쌓아서 확실하게 네. 그리고 안전하게 아. 일반 전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스탠포드에서는 Restrictive Early Action (REA를) 선택한다고 그러셨어요. 요게 그러면 그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Early Decision과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restrictive라고 해도 네. 결국에는 이제 액션이잖아요. 예예. 그 앞에 수식어는 빼고 네. 그냥 액션, 디시전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예. 편할 것 같아요. 아, 네. 결국에는 액션이다 보니까 계약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 뜻은 합격이 돼도 네. 바인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합격이 됐다고 해도 네. 다른 학교들 결과도 보고 재정 보조도 얼마나 나올지를 재보고 네. 결정권이 학생한테 남아 있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네네. 그렇다면은 앞에 리스트릭티브 요 제한적인을 붙인 이유는 뭘까요? 제한적인 이유를 붙인 이유는 네. 아무래도 네. 스탠포드 뭐 이제 몇몇해서 다른 학교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유치를 위한 이고 네, 이제 학생도 이제 보면은 네. 알아줘야 될 것이 예. 리스트릭티브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제 또 알아줘야 될 게 있는데 말씀을 주죠. 드리자면 네. 만약에 스탠포드에 이제 REA로 지원을 한다는 예. 그럴 경우에는 얼리 디시전 아니면 다른 학교에 얼리 디시전을 하지 못하고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나 리스트릭티브 얼리 액션을 제공하는 다른 학교에 똑같은 리스트릭티브 얼리 액션을 또 지원을 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스탠포드 한 군데만 얼리 액션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네. 정시 지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군요. 그러니까 예. 뭔가 이렇게 네. 디시전의 요소와 그다음에 얼리 액션의 요소가 좀 조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믹스가 돼 있는 그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파고들면은 네. 더 세세히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스탠포드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스탠포드에 REA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타주건 뭐 캘리포니아 주건 사립학교에는 얼리 액션이라도 지원을 하지 못. 네네. 예를 들어서 뭐 MIT로 예를 들 수 있는데 네. MIT 같은 경우는 얼리 액션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얼리 액션이기 때문에 여러 학교의 얼리 액션으로 할 수 있지만은 네. 스탠포드는 타 사립학교의 얼리 액션 또 따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네. 동시에 공립학교는 그럼 되느냐? 공립학교는 얼리 액션을 제공을 한다면은 가능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사립학교만 안 되는 거고. 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얼리 디시전도 못하고 당연히 네. 액션 또한 못하지만은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네. 얼리 액션을 지원을 한다면은 스탠포드와 동시에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예. 예외적으로 예. 사립학교지만은 스탠포드와 동시에 조기 전형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사립학교들에서 내놓는 얼리 액션의 그 취지와 조금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예외 사항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 되게 사립이건 공립이건 네. 이제 특히 사립학교, 네. 공립은 이제 얼리 액션의 경우에는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얼리 액션을 지원을 하는데 네. 그 취지가 네. 스칼러십을 신청하기 위해서 또는 네. 그 학교에서 제공을 하는 스페셜 프로그램들, 뭐 어너스 컬리지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얼리로 해야 될 경우는 네. 스탠포드에서 예외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게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예외 사항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예외점은 네. 롤링 어드미션을 지원하는 학교 사립학교들에서도 네. 그래도 스탠포드와 동시에 네. 일찍 지원서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조금 예를 들자면은 네. 이제 롤링 어드미션을 제공하는 학교들은 네. 많지 않지만은 패츠버그 대학교가 있고 뭐 펄듀 대학교, 인디애나 블루밍턴 그리고 러트거스 이 네. 학교들은 롤링 어드미션으로 11월부터 네.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스탠포드 얼리와 동시에 네. 지원이 가능하고 또 사립학교지만은 네. 장학금의 목적으로 이제 얼리 액션을 내놓는 학교는 가장 유명한 USC가 있죠. 네, 네. 흔히 가장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학생들 학부모님께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네, 네. 스탠포드와 USC는 동시에 조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이 다 선호하는 학교인데 USC와 스탠포드 동시에 얼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아, 네네. 왜냐하면 USC 얼리 액션은 스컬러십의 심사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네. 꼭 얼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스탠포드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그 스페셜 프로그램들, 그 어너스 프로그램들 같은 네. 경우는 예를 들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러커스 같은 경우도 어너스 프로그램이 있고 네. 그리고 리버럴 학교인 에머슨 컬리지 같은 경우도 어너스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기 전형으로 신청을 해야만 그게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 경우는 스탠포드에서도 병행하게 이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예외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스탠포드에서는 REA (Restrictive Early Action)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얼리 액션에 있어서 나중에 스탠포드에서 발표를 했을 때도 선택을 안 해도 된다 말씀이잖아요. 디시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또 장점을 얻고 하지만 얼리에서는 이 스탠포드만 넣어야 된다라는 리스트렉티브를 걸어놨지만 이런 예외 사항들이 있었어요. 뭐 아까 장학금과 관련해서 있다면은 다른 학교 지원이 가능한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USC는 동시에 지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진 않지만은 네. 그래도 알려드리자면 모든 사관학교들에게는 똑같이 조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네이발 아카데미라든지 웨스트포드라든지 그렇죠. 그 사관학교들에게는 스탠포드도 같이 조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바인딩이 아닌 이제 외국 대학교에도 같이 이제 얼리에 넣을 수 있도록 스탠포드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예외 사항들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또 우리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에 문의해 보시면은 일찌감치 얼리를 준비하는 뭐 10학년, 11학년 학생들 준비들 많이 할 텐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엔트 에듀케이션 LA와 라크라 센터점 준비가 되어 있고요. LA점 대표 전화 323-413-2977번, 323-413-2977번이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iantedu, 웹사이트는 iantedu.com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기 전형과 관련해서는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디렉터님? 맞습니다. 네네. 그걸 또 아이엔트 에듀케이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크리스차 디렉터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디렉터님. 네, 감사합니다.